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외국인 교수를 추방하고 모든 자료를 폐기해. 홋카이도 시레토코 마을, 일본인이라 믿었던 그들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도쿄는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32명 중 28명이 한반도 유전자 보유. 불가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비, 어미, 하나, 둘. 일본은 왜 5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언어는 땅에서 자란다. 이것은 제 학문적 신조였습니다. 논문 156편, 저서 12권, 그리고 17년간의 연구가 모두 이 한 문장 위에 세워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헤이스팅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예요. 매일 아침 6시, 저는 연구실에서 똑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언어 분포를 들여다보는 것. 러시아의 툰드라에서는 짧고 거친 자음이 발달했고 열대 우림에서는 부드러운 모음이 꽃피었죠. 산맥이 언어를 가르고 강이 방언을 나누고 바다가 어족을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언어 결정론자시군요. 동료들이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23,000개의 언어 샘플이 제 이론을 뒷받침했으니까요. 그런데 홋카이도 시레토코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시리 카무이라는 95살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제 세계가 산산조각 났죠. 아비.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녹음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미. 두 번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최북단 오호츠크해가 보이는 작은 마을, 아이누족 멸종 위기 방언을 기록하러 간 곳에서 저는 불가능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누어가 아니었어요. 일본어도 아니었고 러시아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어였어요. 홋카이도 지역문화재단의 요청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누족 마지막 화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 주십시오. 사라지는 언어를 보존하는 건 언어학자의 의무였죠. 저는 기꺼이 런던을 떠났습니다. 도쿄에서 삿포로로, 삿포로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시레토코까지. 창밖으로 유빙이 밀려오는 오호츠크해가 보였어요. 영하 25도. 애조사슴이 눈밭을 걷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문명에서 멀어질수록 제 이론은 더 확고해졌어요. 이 극한의 땅에서는 극한의 언어가 자랄 테니까. 통역사 유키 나카무라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35살, 아이누 문화 연구자였죠. 아시리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유키가 공민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5세대 전부터 구전된 특별한 방언을 쓰시죠. 학자들도 분류하지 못한 독특한 언어예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미지의 언어 변종이라니. 제 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완벽한 샘플이었죠. 공민관은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난로에서 장작이 타닥거렸고 한쪽 구석에 작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시리 카무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녹음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마이크, 노트북, 음성 분석 프로그램. 17년간 수백 번 해온 작업이었죠. 할머니, 가족을 뜻하는 단어부터 시작할까요? 유키가 아이누어로 통역했습니다. 아시리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미. 펜을 쥔 손이 얼어붙었어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비, 어미, 누이, 오라비. 불가능했습니다. 홋카이도 원주민의 입에서 한국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현대 한국어가 아닌 옛 한국어의 음운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숫자는요. 숫자를 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노트북 화면에 파형이 춤췄습니다. 자음의 위치, 모음의 길이, 성조의 패턴. 모든 게 한국어였어요. 교수님, 유키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언어는 땅에서 자란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 땅에서 한국어가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12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바다 건너 섬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기후와 지형에서. 이 말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유키가 통역하자 아시리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의 비밀이에요.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증조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을 잊으면 우리가 누군지 잊는 거라고. 400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또렷한 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비밀의 무게를. 할머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더 있으신가요? 아시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죠.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었습니다. 가죽 두루마리, 그 위에 새겨진 지도, 한반도의 형태가 선명했고 대한해협이 그려져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한글이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언어는 땅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함께 움직였어요.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견디고 비밀처럼 전해지면서 그날 제 17년 학문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죠. 그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매크로 렌즈로 가죽 표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촬영했죠. 화면에 나타난 문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비읍. 15세기 훈민정음 자형과 일치했어요. 할머니, 이 두루마리는 언제부터 집안에 있었습니까? 아시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셨어요. 그 전에는 또 그분의 할아버지가 지키셨고요. 대대로 마지에게만 전해졌답니다. 왜 마지에게만요? 우리가 누군지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바다 건너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쪽, 바다 건너. 그건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노래도 아시나요? 집안에 전해오는 노래 같은 거요. 유키가 통역하자 아시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노래요. 어머니께서 늘 부르셨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가사는 조금 달랐지만 선율은 분명했죠. 400년 동안 일본 땅에서 불려온 아리랑이었어요. 그때 공민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녹음을 중단하십시오. 앞선 남자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중앙정부 문화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유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 조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외국인 교수는 내일까지 일본을 떠나셔야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 명령서였어요. 국가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두루마리는 압수합니다. 안 돼요. 아시리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할머니도 연행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곰가죽 두루마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교수님, 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가 할머니 목소리는 녹음해뒀어요. 핸드폰으로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음성 파일은 살아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료칸으로 돌아와 곧바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유키가 보낸 음성 파일을 노트북에 옮기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리 할머니의 아비, 어미, 하나, 둘과 15세기 한국어 음성. 재구성 샘플의 일치율이 97.4%였어요. 이건 단순한 차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전체가 보존된 거였어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혹한 방은 어두웠고 모니터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두 개의 음성 파형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위쪽은 아시리 할머니의 목소리, 아래쪽은 15세기 한국어 재구성 샘플. 저는 먼저 기본적인 음성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코먼트 주파수 분석. F1은 730Hz, F2는 1220Hz. 한국어 아예 전형적인 수치였습니다. 음절 지속 시간. 아비는 0.43초, 어미는 0.51초. 성조 패턴. 평조에서 시작해 약간 하강. 경상도 방언의 특징이었죠.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야 했어요. 옥스퍼드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전 세계 2,400개 언어의 음성 샘플이 저장된 곳이었죠.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리적으로 가까운 언어들부터. 일본어 치치, 아버지 일치율 12%, 아이누어 아차, 아버지 일치율 23%, 러시아어 아찌에츠, 아버지 일치율 8%, 중국어 푸친, 부모 일치율 15%.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넓혔어요. 알타이어족 전체, 몽골어 아버지 일치율 31%, 터키어 바바, 아버지 일치율 18%, 만주어 아마, 아버지 일치율 27%. 조금 비슷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였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만들고 계속했어요. 유럽 언어들, 아프리카 언어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 모두 확인했지만 40%를 넘는 일치율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어를 피하고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현대 표준 한국어 아버지, 어머니 일치율 76%, 제주 방언 아방, 어멍 일치율 71%, 경상도 방언 아버지, 어무이 일치율 83%.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세기 한국어 재구성 샘플 아비, 어미 일치율 97.4%.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 리포트를 생성했어요. 음소 배열 일치도 96.8%, 운율 패턴 일치도 98.1%, 포먼트 주파수 일치도 97.3%, 종합 일치율 97.4%. 결론. 두 샘플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언어로 판단됨.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17년. 제가 언어학자가 된 후 17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언어는 산맥을 넘지 못한다. 바다는 언어의 절대적 경계다. 기후가 의문 체계를 결정한다. 제가 쓴 논문의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모든 걸 폐기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키였어요. 교수님,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30분 후 우리는 시레토코 항구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도 유키는 초조해 보였어요. 두꺼운 책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마을 도서관 창고에서 이걸 찾았어요. 1923년 출간된 북해도 원주민 연구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다나카 신이치로, 일본 인류학자였죠. 유키가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7장. 시레토코 북부 마을의 특이 집단에 관하여. 시레토코 북부 오호츠크해에 면한 작은 마을에 특이한 집단이 거주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레인이라 부르며 다른 아이누족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언어는 일본어도 아이누어도 아니다. 음운 구조가 특이하며 특히 가족 호칭과 숫자, 체계가 독특하다. 아비, 어미, 하나, 둘 등 알 수 없는 어휘를 사용한다. 신체적 특징도 독특하다. 아이누족보다 키가 크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몽골로이드 특징을 보인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어요. 계속 있어요. 유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불명확하나 구전에 따르면 1600년경 남쪽에서 왔다고 한다. 당시 큐슈 사츠마번의 명령으로 북방 개척에 동원된 기술자 집단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도자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홋카이도에서는 보기 드문 고도의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도자기는 독특한 양식을 보인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도공들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끌려갔잖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급하게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 특히 인쇄공, 의사 등 기술자들이 많았음. 큐슈 지역의 집단, 정착. 그런데 왜 홋카이도까지 갔을까요? 아마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도자기 기술 독점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당시 조선 도자기는 일본에서 최고급품이었어요. 기술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일부를 멀리 보낸 거죠. 유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40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겠네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어제 공민관에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리버 교수님, 앞선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셨군요. 저는 학자로서 연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일본 영토 내에서는 일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출국 명령서입니다. 24시간 내에 일본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됩니다. 유키가 항의했어요. 이건 부당해요. 교수님은 아무 잘못도. 나카무라 씨. 남자가 유키를 돌아봤습니다.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국가 기밀 누설죄는 무겁습니다. 국가 기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400년 전 역사가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를 가리켰죠. 2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유키가 울먹였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교수님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유키 씨, 이건 밝혀져야 할 진실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유키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마을 사람들의 DNA 샘플을 모아주세요.
그들이 정말 조선인의 후손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하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교수가 있어요. 유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유키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찾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태원 교수님이에요. 인류유전학 전공이시래요. 제가 이미 연락드렸어요. 저는 유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시레토코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400년의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12시간 내내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음성 파일, 파형 분석, 1.4라는 숫자. 그리고 깨달았어요. 언어는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가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언어도 함께 갑니다.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견디고 탄압을 이겨내며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레드불 캔 12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모니터 3대가 동시에 켜져 있었어요. 왼쪽 화면엔 아시리 할머니의 음성 파형, 가운데엔 15세기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엔 곰가죽 두루마리 사진이 떠 있었죠. 유키가 준 USB엔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어요. 아시리 할머니 집안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곰가죽 두루마리를 제가 찍은 고해상도 사진의 백업 파일이었죠. 유키가 몰래 복사해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곰가죽 사진을 열었습니다. 5천만 화소 카메라로 찍은 로 파일이었어요. 용량만 2GB였죠. 3D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습니다. 포토매트릭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유물 표면을 분석할 때 쓰는 최첨단 장비였죠. 먼저 가죽 표면의 질감을 스캔했습니다.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광원 각도를 시뮬레이션했어요. 마치 실제로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그림자가 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왼쪽 상단, 작은 흠집처럼 보였던 부분이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확대했어요. 100%, 200%, 500%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였어요. 기억. 기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확대했습니다. 1000%. 기억 옆에 오가 있었고 그 옆엔 히읗화야, 그리고 이응, 고, 향.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곰가죽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 작게,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저는 미친 사람처럼 가죽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을 돌려 문자 패턴을 자동 인식하게 했죠. 비빅, 비빅, 비빅. 컴퓨터가 신호음을 냈어요. 문자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소리였죠.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27개의 한글 문자 조합, 23개의 완전한 문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장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그립다. 바다를 건너왔다. 어머니 보고 싶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 돌아가리. 김해가 꿈에 나온다. 도자기 흙 냄새가 그립다. 눈물이 났어요. 400년 전 누군가의 절규가 곰가죽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 아래쪽에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지도였습니다.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 한반도가 선명했어요. 특히 동남쪽, 경상도 지역이 자세했죠.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 옆에 한글로 김해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도는 김해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다를 건너 대마도, 대마도에서 큐슈 북부, 그리고 혼슈를 거쳐 홋카이도까지 경로 위에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유년 8월, 1597년 8월, 정유년 9월 대마도, 1597년 9월, 무술년 정월 규슈, 1598년 1월, 이민년 4월 혼슈 북부, 1602년 4월, 계묘년 6월 홋카이도, 1603년 6월, 6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김해에서 홋카이도까지 강제로 끌려간 경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역사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록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1597년 8월 왜군이 김해 지역을 약탈하고 도공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측 기록도 찾았어요. 게이초 3년 1598년 조선인 도공들을 규슈 사츠마번에 정착시켰다. 그들의 기술은 뛰어났으나
반란의 우려가 있어 일부를 북방으로 이주시켰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원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옥스퍼드의 올리버입니다. 홋카이도에서 발견한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400년 전 김해 도공들의 흔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한국은 오전 11시일 거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올리버 교수님, 믿기 힘든 발견이네요. 유키 씨에게 들었습니다. 다음 주 런던에 갈 일이 있는데 만나실 수 있나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발견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곰 가죽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가죽 오른쪽 끝에 명단이 있었어요. 이름들이 빼곡했죠. 김수연 도공, 이정호 도공, 박명수 도공, 최상진 도공. 48개의 이름. 아마 함께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문장. 우리 중 12이 죽었다. 병으로 4, 자살로 3, 도망가다 잡혀 5.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드디어 강태원 교수를 만나는 날이 왔어요. 대형 박물관 근처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원 교수는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학자였어요. 악수를 나누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죠. 자료를 미리 봤습니다. 강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건 확실해요. 임진왜란 때 끌려간 김해 도공들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강 교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해 지역 족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597년 김해 김씨 족보의 외란에 행방불명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김수연, 23세, 도공. 교수님이 발견한 명단의 첫 번째 이름과 일치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 교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사츠마번 기록입니다. 1598년 조선인 도공 48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교수님이 발견한 명단 숫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홋카이도까지 갔을까요? 강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자기 기술 독점이죠. 당시 조선 백자와 청자는 일본에서 금보다 비쌌어요. 사츠마번은 이 기술을 독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도공들이 도망가거나 다른 번의 기술을 팔까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일부를 홋카이도로? 네. 가장 멀고 가장 춥고 가장 감시하기 쉬운 곳.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게 하고 기술이 새어나가지 않게 한 거예요. 저는 곰가죽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이 문장 좀 보세요. 우리 중 12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400년 전 그들에게 홋카이도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영하 30도의 추위, 낯선 음식, 말도 통하지 않는 곳. 하지만요?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말을 지켰죠.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강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 발견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맞겠죠. 네, 그들에겐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기회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김해 도공의 후손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제가 팀을 꾸릴게요. 서울대 인류학 연구진과 함께 가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서한이 왔어요.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외부 연구진의 접근을 금지한다. 강 교수가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겠어요. 40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키였어요. 교수님, 아시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유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마을 사람들 32명이 DNA 검사에 동의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수님, 우리가 이길 겁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아시리 할머니의 부고를 들은 날, 저는 밤새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된 아리랑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른 아리랑 사이사이에 다른 노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유카라. 아이누족의 전통 서사시였습니다. 저는 음악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두 노래의 선율 구조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유카라와 아리랑의 음계가 93% 일치했습니다. 5음계 구조, 선율의 상승과 하강 패턴, 리듬의 반복 구조까지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노래를 합쳤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석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원 교수였어요. 올리버 교수님, DNA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마을 주민 32명 중 28명이 한반도 특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경상도 지역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조선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강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했더니 목의 혈통은 아이누족이에요. 무슨 뜻이죠? 조선인 남자들과 아이누 여자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융합된 거죠. 유카라와 아리랑의 융합.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유키 씨가 보낸 자료 중에 오래된 기록이 있다고요? 네, 곰가죽에 새겨진 문장들이요. 그걸 정리해보죠. 저는 지난 석 달간 분석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한글 문장들, 지도, 명단. 강 교수가 침묵했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0년 전 누군가의 절규가 가죽 위에 선명했습니다. 교수님, 유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화면에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녀노소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과 유카라가 합쳐진 노래였어요.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 그들만의 언어로 부르는 400년의 한이 담긴 노래. 아라리요. 아라리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난 후 강태원 교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합시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최고의 언어학자 야마토 타케시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올리버 교수, 너의 연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40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역사입니다. 뒤이어 도쿄대학, 교토대학, 와세다 대학에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연구라고 우리를 비난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과 직접 화상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도자기를 만들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김치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절임이었죠. 제사 때 쓰는 제기가 있어요. 400년 된 도자기인데 경상도 양식이래요. 특히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김의 김씨였대요. 도공 집안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끌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씨. 저는 곧바로 한국의 족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592년 김해 지역 도공 명단의 실종자가 대거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김수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마을 할아버지가 말한 조상의 이름과 일치했어요. 강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증거예요. 족보와 DNA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큐슈 지역 고문서를 뒤졌고 1600년대 초호카이도 이주 기록을 찾아냈어요. 도자기 기술자 48가구를 북방으로 보낸다는 문서였죠.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모을수록 일본 측 압력은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제 대학 메이람이 차단됐어요. 일본 대학들과의 교류 협정을 이유로 옥스퍼드 측이 조치를 취한 거였습니다. 이건 학문의 자유 침해예요.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자 사라 톰슨 교수였습니다. 올리버, 너의 연구 봤어요. 내가 도울게요. 우리 대학 주최로 발표회를 열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버드 발표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야마토 타케시 교수가 국제학술지에 반박 논문을 냈어요. 올리버 헤이스팅스의 허구적 주장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는 우리 데이터를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DNA 샘플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음성 분석도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엔 구체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를 의심하는 것뿐이었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마을이 봉쇄됐어요. 경찰이 와서 주민들 인터뷰를 금지했어요. 무슨 명목으로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래요. DNA 검사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해요.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강태원 교수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 서한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해치는 연구를 지원하지 말라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노트북이 해킹당한 거예요.
모든 연구 자료가 삭제됐고 백업 서버도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유키가 보낸 USB는 금고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였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연락해 왔어요. 올리버 교수님, 저는 아사히 신문 기자 다나카입니다.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을 텐데요. 저널리즘엔 국경이 없어야죠.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다나카 기자와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도 반향이 일었어요. 400년간 숨겨진 역사를 밝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도 거셌어요. 한국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놀아나지 말라는 시위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하버드도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사라 톰슨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올리버, 대학 이사회에서 발표회 취소를 검토 중이에요. 왜요? 일본 기업들이 후원 중단을 경고했어요. 수백만 달러 규모예요. 돈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독립적으로 발표하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학계가 막는다면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겠어요. 2주 후 우리는 런던의 작은 강당을 빌렸습니다. 발표회 일주일 전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계정이 정지됐어요. 저작권 위반 신고가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이유였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강태원 교수의 연구실 서버도 다운됐어요.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IP 추적해봤더니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조직적이에요. T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교수님, 저희 집에 경찰이 왔어요.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심지어 옥스퍼드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올리버,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학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이건 정치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익명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 외무성 직원입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연락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파일엔 일본 정부 내부 문서가 있었어요. 시레토코 지역 조선인 후손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1970년대 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아이누족으로 동화시킬 것,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폐기할 것. 일본 정부는 이미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문서를 BBC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뉴욕타임스, 르몽드에도.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이 문서를 보도했어요. 일본, 400년간 조선인 후손 존재 은폐. 언어학자의 발견이 밝혀낸 숨겨진 역사.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문서의 도장과 서명이 진짜였어요.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들었고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지지 성명을 냈어요. 무엇보다 시레토코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런던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강당이었지만 전 세계 언론이 왔고 온라인으로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음성 분석, DNA 증거, 역사 기록, 그리고 내부 문서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런던 발표 이후 한 달, 유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마을 사람들이 숨겨둔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다락방에, 헛간에, 땅속에 묻어뒀던 것들이요. 무슨 물건들이요? 일기예요. 각 집안마다 대대로 내려온 일기들. 그동안 무서워서 숨겨뒀대요. 일본 경찰에게 들키면 큰일 날까봐. 다음 날 유키가 보낸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일기장 15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1598년, 가장 최근 건 1945년 것이었습니다. 이걸 다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유키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2기가바이트가 넘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300년 넘는 시간의 기록이었죠. 강태원 교수와 함께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여 있었고 시대별로 한글 표기법도 달랐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일기는 김수연이 쓴 거였습니다. 김해에서 끌려온 도공이었죠. 정유년 8월 15일 외놈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도자기 굽는 솜씨가 있는 자는 모두 잡아갔다. 어머니가 우시며 매달리셨지만 소용없었다. 배에 태워졌다. 48명 모두 도공이었다.
김해 바다가 멀어진다.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9월 초하루 대마도에 도착. 이상한 음식을 준다. 날 생선과 찬밥. 토하는 사람이 많다. 10월 규슈 땅 사츠마라고 한다. 가마를 만들라고 한다. 하기 싫지만 살려면 해야 한다. 무술년 정월 갑자기 또 이동하란다. 북쪽이라고 한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박명수가 도망가다 잡혔다. 맞아 죽었다. 개묘년 6월 이곳은 지옥이다. 너무 춥다. 여름인데 서리가 내린다. 홋카이도라고 한다. 세상 끝 같다. 아이누라는 사람들이 산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일본 놈들에게 괴롭힘 받는다. 갑진년 아이누 여자와 혼인했다. 이름은 신호. 착한 여자다. 우리말을 배우려 한다. 아버지를 아비라고 가르쳤다. 어머니를 어미라고 가르쳤다. 을사년 아들이 태어났다. 조선 이름은 김상진. 일본 이름은 다나카 이치로. 두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불쌍한 내 자식. 매일 밤 아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군지. 읽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400년 전 한 사람의 절망과 희망이 생생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나를 김상진이라 부르고 밖에서는 다나카 이치로라 불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고향을 모른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 아이누 이름 신호. 가 우리말을 잘한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말한다. 너는 2개의 피를 가졌다. 2개의 말을 해야 한다. 마을에 조선 사람이 36 가구 남았다. 비밀스럽게 모인다. 명절 때 제사를 지낸다. 일본 관리가 오면 흩어진다. 아들이 태어났다. 김정호라고 지었다. 일본 이름은 다나카지로. 우리말을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가 내게 그랬듯이 3대에 이르러 정체성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그 경계에 선 사람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막부에서 조선인은 일본식 이름만 쓰라고 명령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다나카 가문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김씨다.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너희는 김의 김씨다. 잊지 마라. 조선 노래를 부르다 발각됐다. 곤장 20대를 맞았다. 하지만 계속 부를 것이다. 노래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 시기 일기는 특별했습니다. 비밀 결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고향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12가족이 참여했다. 매달 보름에 모인다. 규칙을 정했다. 하나, 아이들에게 반드시 조선말을 가르친다. 둘, 족보를 만들어 보관한다. 셋, 제사를 지낸다. 넷, 발각되면 모른다고 한다. 오늘 모임에서 늙은 박씨 어른이 울며 말했다. 내 증조부가 김해에서 오셨다. 이제 나만 남았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이야기는 끝이다. 우리는 각자 집안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다. 잊히지 않도록. 미국 배가 왔다고 한다. 검은 배. 일본이 들썩인다. 관리가 와서 조사를 한다.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한단다. 우리는 이미 일본인이 됐다고 했다. 증조부의 일기를 읽었다. 한글이 어렵다. 반만 이해한다. 슬프다. 아들에게 가르치려 하지만 아들은 싫어한다. 왜 배워야 해요? 우리는 일본인이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강요할 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러시아와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이겼다고 한다. 조선이 일본 것이 됐다고 한다. 이상한 기분이다. 우리 고향이 일본이 됐다니. 마을에 조선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 징용 왔다고 한다. 그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다. 그가 놀라며 물었다. 300년 동안 조선말을 지켰다고요? 그가 제대로 된 조선말을 가르쳐줬다. 우리가 쓰던 말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았다. 마지막 일기는 해방 다음 날 쓰인 거였습니다. 어제 일본이 항복했다. 라디오를 들었다. 조선이 독립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어디 사람인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의 피를 가졌다. 일본말을 하지만 조선말을 안다. 일본 이름이지만 조선성을 기억한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리워한 고향. 나는 가본 적 없는 그곳. 그래도 가고 싶다. 아니다. 이제 여기가 고향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안다. 우리는 김해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조선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이었다. 다들 울었다. 347년 만에 해방이었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원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한민족 이주사의 가장 생생한 기록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글이 시대별로 변해가는 게 보이시죠?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세대.
정통 16세기 한글. 3세대 일본어 조사가 섞이기 시작. 5세대 어순이 일본어화. 7세대 한글 표기가 불규칙해짐. 10세대 한글을 일본 가나로 표기하는 경우 등장. 2세대 한글과 일본어의 완전한 혼용. 15세대 한글을 거의 못 씀. 언어의 죽음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강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어의 생존이죠. 보통 3대면 모국어를 완전히 잃어요. 그런데 이들은 15대, 350년을 지켰잖아요. 그때 유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일기 말고도 더 있어요. 노래 가사, 조리법, 심지어 한글 교본도 있어요. 각 집안이 아이들 가르치려고 만든 거래요. 사진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그린 한글 차음, 모음표, 각약어격오교구교구기가 적힌 종이, 심지어 그림과 함께 단어를 가르치는 그림책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본인이 되어야 했지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일기를 스캔하고 번역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1754년 고향회를 만든 12가족의 명단이 있었는데 현재 시레토코 마을에 사는 가족들의 성씨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270년 전 비밀 결사 조직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를 잊지 않았던 거군요. 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기 속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노래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들은 노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일기 공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일본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한국 KBS도 취재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제안은 마을 청년들에게서 왔어요. 우리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구전된 아리랑과 유카라의 융합곡을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레토코 고제에서 부르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거든요. 2달 후 우리는 시레토코 고제에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 80명, 취재진 30명,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에 김씨 문중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친척을 찾았어요. 문중 어른이 말했습니다. 오호츠크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빙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곳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어요. 아라리요, 아라리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8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바다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두 노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00년의 한이 노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두 카메라를 잊었습니다. 그저 노래에 몸을 맡겼어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바다 건너 1200km, 400년의 세월. 하지만 노래는 살아있었고 기억은 이어졌습니다. 시레토코 고제 합창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조회수 1000만을 넘었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러자 뜻밖의 곳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삿포로 시민회관에서 발표회를 열어주세요. 삿포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독립학회였어요. 일본 정부나 대학과 무관한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강태원 교수와 저는 삿포로로 갔습니다. 발표 당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각국 기자들. 무대에 서자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어요. 언어는 증거입니다. 400년 전 역사의 증거죠. 저는 아시리 할머니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아비, 어미, 하나, 둘, 그리고 15세기 한국어 재구성 음성과 비교했어요. 97.4% 일치합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강태원 교수가 DNA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32명 중 28명이 한반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곰가죽, 두루마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쓰인 지도입니다. 경상도에서 홋카이도까지, 그리고 15대에 걸친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고향이 그립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우리 땅이다. 발표가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한 일본인 노학자가 일어났어요. 저는 도쿄대 명예교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400년간 진실을 외면했어요. 사과합니다. 그 말에 많은 일본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에 김씨 문중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야마토 타케시 교수도 왔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후였어요. 발표회 후 한 달,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부산시와 홋카이도청이 공동으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400년 만의 재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겠습니다. 특별히 부산과 김해의 도예 전공 학생들과 시레토코 마을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했죠. 석 달 후 부산에서 20명의 청년이 홋카이도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양국 청년들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레토코 마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을 청년이 도자기를 꺼냈어요. 이게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부산 학생이 놀랐습니다. 이건 김해 분청사기 양식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같은 뿌리였으니까. 학생들은 함께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손기술은 같았어요. 물레 돌리는 법, 글 빚는 법, 유약 바르는 법. 400년이 지났지만 기술은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먼저 노래했어요. 그들만의 아리랑을. 부산 학생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현대의 아리랑을. 두 노래가 만나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을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조상의 땅을 보고 싶어요. 6개월 후 그들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해를 찾아갔고 옛 도요지를 둘러봤으며 김해 김씨 문중을 만났어요. 400년 만에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청년교류 1주년 기념 행사가 시레토코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0명씩 모두 40명의 청년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가자 명단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측 참가자 중 절반이 김해, 김씨 문중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400년 전 실종된 도공들과 연결됐죠. 김세민, 22살, 대학생. 증조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일본으로 끌려간 선조가 있다고. 이제야 그분들을 찾은 거예요. 일본 측 참가자들도 특별했습니다. 다나카 유스케, 24살, 본명은 김준호. 저희 집엔 2개의 족보가 있어요. 일본 호적과 한글로 쓰인 족보. 이제 당당히 두 이름을 쓰고 싶어요. 행사 준비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매주 화상회의로 연습했습니다. 서울과 시레토코를 잇는 화면 속에서 청년들은 서로의 노래를 배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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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어색했어요. 한국 청년들은 일본식 아리랑이 낯설었고 일본 청년들은 현대 아리랑이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노래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전날 한국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그들은 부산, 후쿠오카, 삿포로를 거쳐 시레토코까지 왔어요. 12시간의 여정이었죠. 공항에서 만난 순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은 달라도 마음은 통했어요. 특히 김민지, 21살,와 다나카 아야, 22살, 본명 김서연. 가 만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족보에 너네 집안 이름이 있어요. 400년 전엔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차려졌는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통 음식 중 하나가 김치와 비슷했어요. 츠케모노라고 불렀지만 만드는 방법이 김치와 거의 같았죠.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들던 방법이에요. 마을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고춧가루는 구하기 어려워서 다른 걸 썼지만 기본은 같아요. 밤이 되자 청년들은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기타를 든 일본 청년이 먼저 노래했어요. 그들만의 아리랑이었죠. 아라리요. 아라리요. 고향이 그리워. 가사는 일본어였지만 멜로디는 아리랑이었어요. 한국 청년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행사 당일 저녁 오후 5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시레토코 고제 특별 무대가 설치됐어요. 오호츠크해를 배경으로 한 야외 무대였죠. 40명의 청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흰 한복을, 일본 청년들은 흰 기모노를 입었어요. 하나, 둘, 셋.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리허설인데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함께 부르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5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바다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7시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500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먼저 역사 영상이 상영됐어요. 임진왜란, 도공들의 끌려감, 400년의 침묵, 그리고 재발견, 그리고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95살 야마다 할아버지, 본명 김병수. 우리는 40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조선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두 정체성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요. 청년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 이준서, 23살. 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400년 전 헤어진 가족입니다. 바다가 우리를 갈랐지만 노래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일본 대표 다나카 켄지, 24살. 본명 김건우가 이어받았습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음이 울려 퍼졌어요. 낮고 깊은 유카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목소리였죠. 아라리. 한국 청년들이 화음을 넣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두 노래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400년의 시간차를 두고 갈라진 노래가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4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로 치솟았어요. 1시간 동안 노래는 계속됐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청년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국 청년과 일본 청년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40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김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나카 아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요. 강태원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올리버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해낸 거예요. 400년을 견뎌온 사람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별은 왜 저렇게 많아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화해를 축복하는 거란다. 그날 밤, 전 세계 2천만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도, 바다도, 시간도,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레토코 마을을 한일 공동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한국 정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레토코에 남기로 했어요.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400년 동안 살아온 땅이죠. 대신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봄, 그들은 김해를 찾아갑니다. 조상의 땅을 밟고 친척을 만나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유키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언어를 배우니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강태원 교수와 저는 공동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의 흔적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후손들은 이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선인의 후예입니다. 언어는 땅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함께 살아 숨쉬며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고향을 기억해냅니다. 1200km, 400년, 단어 23개. 그것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레토코 고제선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